반갑습니다. 수능을 치고 왔고요. 사실 한 수능 본지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이걸 좀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공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영상을 좀 남겨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뒤에 잡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건조기가 들어간 소리거든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새벽이어서 목소리가 좀 작을 수 있거든요.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스토리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그 정시를 하게 된 배경부터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시를 잘 챙겼었죠. 나름 열심히 챙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갑반고였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 가기가 굉장히 빡센 학교였어요. 그래도 열심히 챙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지내고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지낼 때쯤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는 수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절대로 갈 수 없겠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시를 아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챙기려고 했어요. 학종이라도 좀 잘해서 붙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갔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내신이 다 끝나고 2학년 겨울방학이 되죠. 이때 저는 정시 파이터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일단 수시로는 사실 인서울대학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판단을 내려버렸던 거였고요. 정시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뭐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시 때보다 열심히 챙기면 어떨까? 열심히 하면은 뭐 되진 않을까? 그 희망을 품고 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작년 12월이죠. 12월 20 며칠 그때 제가 학교가 딱 개학을 했거든요. 아니 개학이 아니고 그 방학을 했거든요. 그 방학에 맞춰서 독서실 3개월치 그 정기 이용권을 끊고 재수가 아니고 독학으로 제가 정시를 준비하게 된다. 현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방학을 지냈죠.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국어를 이제 워낙에 못했다 보니까 국어를 잡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서도 국어를 사실 못 잡긴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도 꽤 올릴만 했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기출을 다 돌리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었죠. 학원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했고요.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 그 인터넷 강의를 어떤 걸 들었는지 이제 여기서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을 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방학을 이제 보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첫 3월 모의고사를 쳤죠. 3월 모의고사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물론 재수생, N수생이 포함되지 않는 시험이었었긴 하지만 저는 3월 모의고사부터 희망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태 수학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성적이 제가 적게 났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었다 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기 객관화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3학 1학기도 챙기면 안 되겠다. 수시를 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 챙기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챙긴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5월 모의고사였죠. 이번에 5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느낀 감정은 수학을 엄청 올렸습니다. 수학이 미친 듯이 미친 듯한 성적 향상이 있었고 국어가 좀 내려갔고 나머지 과목들도 나쁘지 않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대로 가면은 내가 목표한 대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생각이 제가 6월 모의고사를 보자마자 바로 깨져버립니다. 저는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현역들 중에서는 거의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학교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실제로도 열심히 했었고 반에서 또 제가 이제 먼저 이제 등원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하원을 하는 하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생활을 했었고요. 루틴이 어떻게 했었냐면 아침 한 6시 40-50분에 일어나서 좀 씻고 7시쯤에 가가지고 학교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7시 20분쯤에 항상 왔었는데 7시 20분쯤에 와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루틴을 제가 짰었고요.
그걸 제가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던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지키려고 노력했었고요. 실제로도 그게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좋겠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6월 모의고사 때 제가 국어 성적이 엄청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안 났었냐면요, 가장 잘 본 과목이 이제 수학하고 지구과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 수학하고 지구과학에 비해서 등급이 3등급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국어가. 그때 이제 딱 느꼈습니다. 국어는 진짜 올리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여태부터 이제 국어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태 수학을 가장 열심히 했었죠. 근데 이제 성적이 이렇게 나오고 딱 보니까 국어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근데 여태는 뭐 국어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하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국어를 이제 열심히 하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방학을 보내고 이제 학교 개학을 하고, 이제 학교가 이제 4월 2학기 때부터 사실 다 자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저는 학교에서는 자습을 하고 밥 먹고 또 자습하고, 독서실 가서 또 공부하고 잠자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학교 가고 밥 먹고 잠자고, 이 루틴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공 시간을 제가, 물론 이제 3학년 1학기 때도 거의 12시간에 가까운 순공 시간을 매일 뽑아냈었는데, 솔직히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공부 시간을 확보는 뭐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버티기 힘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능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좀 안 된 상황이었어가지고, 사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수면 패턴도 많이 망가지게 되고, 물론 일어나는 시각은 거의 같았지만 그게 이제 들쭉날쭉이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 8월을 보내게 되고 구모가 왔죠. 구모 때 굉장히 쉽게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구모는 어찌어찌 해서 성적을 올리긴 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국어가 또 낮았어가지고, 국어는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힙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은 또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고, 뭔가 정답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는 또 찍게 되고, 시간을 또 빨리 하자니 정답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9월 모의고사도 6월 모의고사처럼 비슷하게 등급이 형성이 됐고요. 물론 딴 과목은 더 잘 봤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근데 국어는 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딴 과목은 이제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어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수시로 이제 대학 라인을 정했죠. 썼기도 했고요.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쓰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중간한 이설을 썼었고, 수시로 선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10월 모의고사를 또 보게 됐고, 10월 모의고사 때 탐구가 제 기억상으로 거의 이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때는 이제 탐구는 이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렸구나, 진짜 국어만 올리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고요. 사실 영어도 좀 문제였었긴 했습니다만, 영어도 사실상 그렇게 막 낮은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등급을 공개하겠습니다. 2등급이었는데 영어가 2등급, 그러니까 1등급은 절대 안 되고 3등급이 가끔 내려가긴 했으나 2등급도 그래도 많이 나와주던 편이었기 때문에 영어도 좀 애매하긴 해도 그래도 국어에 비해서는 저는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패턴을, 그 성적 패턴이 계속 반복됐었죠. 실무를 풀면서. 저 10월 달에는 마지막으로 실무만 계속 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실무 풀면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등급의 그 구도가. 탐구는 그래도 뭐 뒤죽날죽한 적이 많은데 국어가 계속 거의 그 정책이었고, 수학도 거의 정책이었고, 수학이 실수가 많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되게 암울한 상황이었었죠. 영어도 뒤죽날죽 2등급 3등급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때 진짜 이런 말 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수능을 보게 되죠. 수능 날 잠을 많이 잤습니다. 8시간 이상을 잤거든요. 심지어 국어 잡으려고 제가 그 전날에 EBS 작품들을 거의 다 보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연기차를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수능 때 국어에다가 예열지문을 푸는데 예열지문을 푸는 거 마저 다 틀리는 거예요. 글도 안 익히고. 제가 예열지문에 매체를 풀었거든요. 매체를 원래 먼저 푸는데 엄매 선택자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체 예열지문을 푸는데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다 풀어봤거든요, 예열지문으로. 근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원래 매체는 안 틀리는데 계속 틀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바로 시험을 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엄매에다가 거의 20분 이상을 써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2차 멘탈 나가고, 연기작품 나온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해서 잘 찍었는데
잘 풀었는데 이제 현대에서 이제 비연계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당황을 하고, 물론 당황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당황을 해가지고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 났어가지고. 그리고 그 핑계일 수 있긴 한데 그 수능 시험장의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제가 생각한 거하고 딴판이었어가지고 그것도 제 예상이 빗나가던 그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국어를 대차게 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가채점을 했거든요. 가채점을 한 결과 수시하고 정시하고 성적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그냥 똑같은 대학을 갈 성적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되게 지금 암울합니다. 근데 이미 그 재수를 확정을 한 상태인 것이고, 현재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재수를 좀 해봐가지고 저는 그냥 목숨을 걸어서라도 재수를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써가지고 지금 상당히 충격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뭐 현역 분들 아마 공감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역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자, 아무튼간에 여기까지 이제 제 스토리, 고3 스토리를 짧게 요약을 한 거였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